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는 어쨌든 혼조로 거래를 마치는 가운데 관세에 대한 얘기는 계속 지속이 됐었고 종목별로도 모멘텀들이 좀 많이 나와서 등락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뉴욕 증시가 보합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이나 상승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엔비디아 등이 급락하며 0.1%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거래 대비 0.28% 올랐고 S&P 500 지수는 0.06%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 내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인 게 증시 흐름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테슬라는 정오를 전후해 4.4% 급락한 272.41달러까지 추락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좁힌 끝에 결국 0.33%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2일 이후 닷새에 걸쳐 주가가 25.7%나 폭등했는데요. 트럼프 취임 이후 33.2% 폭락했지만 최근 상승세 흐름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에 화웨이가 진출하게 됐다는 보도로 하락해 장중 4.5% 급락한 106.02달러까지도 밀렸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H100 반도체보다 더 강력한 성능의 AI 반도체 어센트 910D를 개발했다는 보도가 엔비디아에 타격을 줬는데요. 엔비디아는 초반 충격을 딛고 낙폭 일부를 만회하며 결국 2% 하락한 108.7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스는 주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다음 달 1일 실적을 공개하는 애플은 0.41% 오른 반면 아마존은 0.68% 내렸습니다. 오늘 30일 장마감 뒤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주가가 서로 엇갈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18% 떨어졌지만 메타는 0.45% 올랐습니다. 특징주로는 앞으로 5년에 걸쳐 미국에서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IBM이 1.6% 올랐습니다. IBM은 연구개발에 300억 달러 넘게 투자해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메인 프레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제조하고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SBC가 추천 의견을 매수해서 비중 축소로 한꺼번에 2단계나 낮춘 일라이릴리는 0.82% 내렸습니다. HSBC는 릴리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며 매도를 추천했는데 대신 릴리 경쟁사인 노보 노디스크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자,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제 또 다시 방향성이 없어져 버린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바로 관세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스콧 베센트라는 이름이 더 많이 요즘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네, 오늘 특별히 트럼프 관세 정책 변화를 가늠할 만한 소재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긴장 완화와 관련해 해결 여부는 중국에 달려있다며 중국은 미국보다 5배나 많은 제품을 우리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120%, 145%에 달하는 관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중국 측에서 변화가 우선돼야 미국이 관세율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 건데요. 베센트 장관은 상호관세 발의 이후 진행된 각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인도와는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았고 이를 검토 중이라며 한국과의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말했고 일본과도 매우 실질적인 협상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어 첫 번째 무역 합의를 하는 나라 중 하나가 인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인도와 첫 무역협정 서명이 기대된다.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로는 트럼프의 관세 후폭풍이 나왔습니다. 미국 댈러스 연은이 관할하는 텍사스 지역의 제조업 업황이 발표됐는데요. 결과가 5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댈러스 연은에 따르면 4월 텍사스 지역의 제조업 일반 활동 지수는 마이너스 35.8로 전월 대비 19.5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0년 5월 마이너스 47.3 이후 가장 낮은데요. 이 지표는 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릅니다. 텍사스 지역의 경기는 지난 2월 마이너스 8.3 위축으로 전환되고 지속해서 악화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6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미래 일반 활동 지수도 마이너스 15.2를 나타나 3월에 이어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교역량이 가장 많은 주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텍사스의 교역 규모는 미국 전체의 16% 수준인 8,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특히 멕시코와 교역이 2,81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피해가 클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향후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영진들의 평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크레세 캐피털의 잭 에이블리는 이번 주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 4곳이 실적을 공개해 이번 주는 중요한 실적 주간이라며 향후 전망을 듣기를 원하고 일부 CEO들이 무역 전쟁 가능성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듣는 게 흥미로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앤소니 사글린 베넷 또한 이번 주는 올해 가장 바쁜 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계속되는 무역 이슈, 주요 경제 지표 발표,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실적 발표를 포함한 어닝 시즌의 정점 주간으로 투자자들의 눈이 핑핑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티인덱스의 포렉스닷컴의 파하드 라자크자다는 표면 아래에는 무역 긴장, 경기 침체 우려,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 주요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볼게요. 내일 경제지표로는 3월 상품 무역수지, 2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3월 구인 이직보고서 구인 건수가 발표되고요. 실적 발표 많습니다. 반도체 소재업체 코닌과 온라인 지급결제 대행업체인 페이팔 실적이 발표되고요. 코카콜라와 미국 경기동양 풍양계 역할을 하는 택배업체 UPS, 디트로이트 빅3 맏형인 제너럴 모터스, 비자, 스타벅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그리고 경제 지표들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